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오늘 창원에서 시작됐습니다. 3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한 창원 NC 다이노스가 두산을 홈으로 불러들여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유경 기자, 지금 경기 상황 어떻습니까? 오후 6시 반 시작한 경기는 현재까지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첫 경기를 맞은 이곳 창원 NC파크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빈자리를 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규리그를 4위로 마감한 NC 다이노스는 5위 두산 베어스를 불러들여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NC는 2020년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차지한 뒤 3년 만에 가을 야구 문턱을 넘었고 2019년 창원 NC파크가 문을 연 뒤 첫 가을 야구지만 사실 경기 전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준 NC의 에이스 외국인 투수 패디가 정규리그 마지막 막바지 경기에서 다치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서지 못했고요. 공격의 핵심인 박건우도 무릎이 좋지 않아 최상의 전력은 아닌 탓입니다. 정규리그 막판까지 치열한 순위 싸움이 이어지면서 불펜진 체력 소모가 큰 것도 하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불안한 시작을 보였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두산이 내리 3점을 따내며 승기를 거머쥐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4회부터 NC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두산 선발 곽빈에 끌려가던 타선이 4회 말 서우철의 만루 홈런과 연이어 터진 김영준의 솔로 홈런으로 경기를 한 번에 뒤집었습니다. 지난해까지 8번 치러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모두 4위 팀이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요. 1승을 안고 시작한 NC는 오늘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짓는다면 이틀 휴식 뒤 22일부터 SSG 랜더스와 가을 야구를 이어갑니다. 실내 현재 NC와 두산 양 팀의 경기는 8대 5입니다. 지금까지 창원 NC파크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전국의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경남은 물론 지역 의료 현장이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인데요. 환자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의사들도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악순환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전담병원이던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4년 전 3억 원을 들여 심내혈관 센터를 구축했지만 고가의 장비들은 써보지도 못한 채 포장지도 뜯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환기내과 의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환기내과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해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공고를 내서도 사람도 없었고. 86%였던 병상 가동률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수행한 뒤 50%를 밑돌고 있지만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끊겼습니다. 올해만 7, 80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지역 의료 거점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도 고사 직전입니다.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에 이 대학병원은 2년 연속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한 명도 뽑지 못했습니다. 경남 4개 대형 병원의 최근 소아 환자는 40% 늘었지만 전공의 수는 매년 줄어 정원의 25%만 채워져 있습니다. 대신 촉탁위로 24시간 소아 응급 체계를 겨우 유지합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더 북새통입니다. 문을 닫는 소아과 병의원이 늘면서 진료 시작 3시간을 앞둔 새벽부터 오픈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긴 대기줄이 생깁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47명, 반면 경남과 전남, 경북과 충남 등은 그 절반 이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 격차가 큽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 이런 것들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역 간의 이제 의료 환경의 격차가 이제 거기 있는 것이죠.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수도권에 취업하는 상황. 이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필수 의료, 취약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남해안 수산물의 미국 시장 수출이 재개됐습니다. 특히 넙치 등 살아있는 생선 횟감을 미국까지 운반할 수 있는 특수 컨테이너 덕택에 살아있는 생선으로 만든 요리가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미국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한켠에는 한국 횟집처럼 수족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넙치와 우럭 등 경남 남해안 등에서 키운 생선들입니다. 주방에서는 셰프의 숙련된 솜씨로 갓 잡은 생선으로 요리가 한창입니다. 미국 레스토랑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살아있는 생선으로 만든 요리에 대해 손님들은 한결같이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I love it. It's very good. You know, the chef said the sauce will not overpower the fish, and he's right. It just adds to the flavor, so it's very good. 미국 시장에 살아있는 생선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은 경상남도와 경남 수산업계가 공동 개발한 이 특수 컨테이너 덕분입니다. 이 같은 활어 컨테이너는 현재 70개 제작돼 있고 한 개에 활어 2톤을 선적할 수 있습니다. 진해 신항에서 미국 LA까지 최대 6주까지 살아있는 생선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가와 살균 시스템이 돼 있고 저 벽벽 사이에 보면은 이제 자가 발전 그리고 산소 발생기 반전이 됐을 때 자동으로 전기가 동력이 공급이 되는 장치.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경남 남해안을 청정해역으로 판정한 것도 수출 호재입니다. 할수산물 물류센터도 진해 신항에 만들어서 할수산물 수출하는 우리 수산업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서 경남 수산물은 올해 현재 2,700만 달러가 미국에 수출돼 미국 시장은 경남의 세 번째 수출 대상국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마산수협 수산물 위판장 준공식이 오늘 창원시 오동동 마산구항에서 열렸습니다. 사업비 135억 원이 투입된 마산수협 수산물 위판장은 지상 3층, 연면적 4,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창원시와 마산수협은 마산구항 방제 언덕 조성으로 어선 접근의 불편함을 개선해 수산물 위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전형님 영원한 빛 전시가 경남 도민의 집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 작품들이 컴퓨터 그래픽과 빛으로 대형 캔버스에서 살아 움직이는데요. 현대의 기술을 만나 다시 빛으로 되살아난 한국 추상화의 거장 전형님 화백을 만나보시죠. 진정은 기자입니다. 13년 전 타계한 전형님 화백이 살아있는 듯 벽면 가득 다가옵니다. 해가 뜨는 붉은 통영바다. 평면 캔버스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해와 돛담배, 그리고 돛과 돛이 빛을 따라 일렁이며 재색을 드러냅니다. 화백이 그때 그 순간 그 바다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 그가 사랑한 코발트 블루빛 통영바다를 오가는 작은 배들과 갈매기들이 작가의 그때 그 시점으로 안내합니다. 민화 속 작은 소재로 등장하던 물고기들도 첨단 기술로 생명을 얻어 화려한 국물을 선보입니다. 아버님이 가장 생전에 좋아하셨던 볼락이라는 생선인데 그게 아주 역동적으로 너무너무 표현이 잘 됐고요. 또 다른 생명력을 지닌 예술품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 목함지에 담아낸 오방색 걸작 새 만다라는 120여 개의 큐브 조각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한국 추상화의 거장 전형님 화백의 작품 6점이 경남 도민의 집 전시실 벽면 전체에서 미디어 파사드로 되살아났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영상을 프로젝션 매핑 기법을 활용하여 벽면에 빛을 투사하여 만들어내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예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복합문화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 선정작입니다. 그림 속에 있는 작은 소재들이 진짜 움직이니까 너무 평면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감나고 재미난. 경상남도는 애초 이달 말까지 보름만 예정했던 전형님 영원한 빛 전시 기간을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35일 동안 열린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관람객 138만 명이 다녀갔고 미국과 호주 등 13개 나라 50여 개 회사 관계자를 초청해 1,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오늘 전남 목포에서 막을 내린 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남 선수단이 종합 6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남은 현재 금메달 62개, 은메달 71개, 동메달 95개 등 총 메달 228개, 총 득점 41,600여 점으로 경기와 서울, 전남, 경북, 충남에 이어 종합 6위를 확정지었습니다. 내년 105회 전국체전은 김해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2023년 진로교육 콘퍼런스를 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석학과 현장 진로교육 전문가 40명을 초청해 역량 중심의 진로교육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눕니다. 마지막 날인 모레는 2028년 대입 대비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이 이어집니다. 진주 남강 유등 전시관이 오늘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시 만경동 남강변에 103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남강 유등 전시관은 전시와 체험 공간, 카페로 꾸며졌으며 개관을 기념해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 수상작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전시관은 올해 연말까지 무료이며 내년부터는 성인 기준 관람료 2,000원을 받습니다. 경상남도가 39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계획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지방시대 계획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5대 전략 512개 사업이 포함됐고 세부적으로는 산업과 과학기술 등 특화 발전 분야 170개 사업에 22조 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 생활복지 분야 117개 사업 11조 원 등입니다. 경남의 지방시대 계획은 올해 말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